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급수 유니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급수 유니트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장비나 이런 장치 설비를 하는 거는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이 좋게 돼 있지만은 이걸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부가적인 설비를 어떻게 조인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비나 그 설비가 자기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제 말이 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이나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우리 요놈, 우리 아들 중에 하나죠. 템돌이라고 믹스견인데 2022년도에 작년에 동네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죠.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누가 자기네 집에다 버렸다고, 자기 키울 수 없다고 저희 집이 강아지가 많으니까 저희 집에다 갖다 놨는데, 요즘 시골에다가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키우는 송이라고 있는데 그놈도 누군가 동네 여기다 2년 전에 버려서 왔다 갔다 하던 걸 저희가 거뒀는데, 왜들 시골에다 버리고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유기견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리고 입양할 의사가 있으시면 반려견을, 유기견을 입양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급수 유니트 하면 급수 유니트가 뭐냐? 급수 유니트란 응축수 탱크죠, 일명. 그래서 급수 유니트란 무엇이고, 급수 유니트 설치했을 때 좋은 점, 그 다음에 그 좋은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급수 유니트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급수 유니트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전기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보일러에서 스팀을 발생시켜 가지고 부하 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부하 설비나 공정 설비, 프레스 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트랩을 통해 나온 응축수라고 그러죠. 트랩을 통해서 나온 콘덴세이트. 이게 다시 보일러 급수 탱크, 응축수 탱크로 환수가 되는데, 이 응축수 탱크가 요즘은 음,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나온 게 급수 유니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전기 시스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앞전에 한 거하고 똑같죠. 보일러에서 부하 설비에서 전기를 쓰고, 응축된 전기는 피가열 물체에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응축되고 잡열을 전도하는 거죠. 잡열을 물체에다 주고 본인은 응축될 때 열을 내뿜으니까, 그 뿜고서 응축이 된 물은 다시 이 보일러 급수 탱크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게 바로 요즘 신설로 나온 급수 유니트 시스템입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대열 거 같은데, 대열도 있고 부스터 보일러도 있고, 또 어디더라 몇 군데 있더라고 이거 나오는 데가. 근데 이제 형태는 이렇게, 요게 응축수 탱크예요. 요게 응축수 탱크고, 요거는 이제 버퍼 탱크예요. 버퍼 탱크. 그래가지고 요 응축수 탱크가 버퍼 탱크 하부에 있는 것도 있고 측면에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열교환 장치고, 요 수면계가 위에 버퍼 탱크하고 응축수 탱크한테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전기를 집어넣어서 가열, 탱크 온도를 높이는 가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급수 히터를 설치하면 어떤 게 좋으냐? 일단은 용존산소를 제거할 수 있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걸 90도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용존산소는 아, 수중에 약 80도씨가 되면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지 회사에서는 이 용존산소 제거 온도를 80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온도 상승 해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는 그 급수 온도가 높아야 보일러의 열 능력을 많이 주지 않는다. 데미지를. 그래서 보일러가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급수 온도 상승으로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간략하게 그린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 이제 응축수 탱크, 요거는 이제 보조 탱크, 버퍼 탱크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상부 수면계가 있고 하부 수면계가 또 있고 요 하부 수면계는 요 서큘레이션 펌프, 요 열교환기로 갖다가 열교환기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죠. 왜 순환시키느냐면 이쪽에서 지금 냉수 밸브가 열려서 냉수가 보충되면은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 버퍼 탱크로 떨어지는데 이때 순환수하고 차가운 열교환기가 저 열교환기 물이 데워져서 섞여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그 저 재증발 증기에 의한 어 재증발 증기에 의한 것도 있고 이 탱크 온도에 대해서 여기서 A라는 코스에 그 뭐라 그러죠? 불응축 가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스템에서는 불응축 가스를 하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이 벤트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응축수 탱크로 들어오는 해수관은 여기서 재증발전기가 발생하는데 요놈은 일로 나가가지고 이 콘덴서 열교환기에서 열교환해서 보충수 온도를 올리고 벤트되게 불응축 가스가 뭐 같이 여기서 나가지만 이렇게 벤트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공급관 온도 검출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 공급이 되는데 이 유니트의 주장이 뭐냐면 이 급수 온도를 90도까지 올려가지고 공급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그러는데 이걸 왜 인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응축수 탱크 뭐 평균 온도는 한 70도 전후인데 그렇게 낮게 그러니까 응축수 보일러 증기를 갖다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저기 회수가 된다라면은 보일러의 그 응축수 탱크의 온도는 70도 전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온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뭐 40도, 30도, 뭐 50도 물을 준다 해서 보일러에 데미지를 준다?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로 인해서 데미지 받아서 보일러가 쪼개지거나 폭발한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거에는 응축수 회수관이 하단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거 상단. 이게 이제 그 상하단에 연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앞전 그림에서는 하단부에 가서 그 응축수 회수관이 있는데, 이 하단부로 들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앞에 물이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응축수 회수가 원활하진 않죠. 이 상부로 응축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관도 있고 여기에 뭐 나머지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응축수 회수관을 응축수 탱크 상부로 묶냐 하부로 묶냐의 차이인데 하부로 묶는 것보다 상부로 묶는 게 효과적이죠. 왜? 여기서 그 저항이 걸리는데 왜 굳이 저항이 걸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고려 안 하고 이 유니트를 만든다는 거죠. 제조를 한다는 거. 우리가 뭐 꼭 소나기에 옷 젖는 것도 있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에너지 절감하는데 문제가 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이렇게 돼야 되죠. 하부로 들어가는 게 막 이렇게 하부로 우리가 응축수가 들어가서 이 유니트를 사용하는 게 보다
하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상부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예.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이 물이 열교한 게 여기서 불응축 가스가 이 하부로 들어와서 뭐 용존산소나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다라고 했는데 용존산소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급수 유니트 시공 우리가 확인하기 보십시오. 이게 급수 유니트고 이게 보충수 탱크인데 지금 응축수 라인이 이렇게 하부로 와서 여기는 이제 상부로 들어간데 이렇게 들어갔고 또 여기는 하부로 가서 꽂혔고 이게 전부 배관들이 바닥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다 부식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예. 제가 이거 다녀봤는데 왜 응축수를 바닥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 응축수 탱크도 꼽아가지고 이렇게 다 라인을 다 터뜨리고 어? 응축수를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응축수가 상부에서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부로 아니 여기 반 이상이 물인데 왜 이렇게 하부로 어? 이걸 연결하는 줄 모르겠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던 시설인데 배관 다 터지고 예? 연수기 양이온 연수기 양이온 수지가 보일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대요 여기. 왜냐? 진공이 걸려가지고 응축수 라인에. 그러니까 시공도 참 이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도 시공을 해요. 갖다 그냥 배관만 연결하면 다 시공되는 줄 아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분사 그 저기 라인이 없어요.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왜 가열을 해요? 왜? 인위적으로. 그러면 보일러에서 생산한 스팀을 갖다 여기다 넣어서 또 가열해서 그 스팀이 이 물이 응축수가 보일러를 급수되면 에너지가 절감된다?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난 진짜 알 수가 없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50도 심을 90도로 올리는데 40도 플러스 했는데 40도 플러스한 그 저 에너지 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급수 온도가 올라가서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참 희한한 분들 많아요. 요건 제가 음.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급수 유니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배관을 끌고 와서 요렇게 보조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급수 유니트를 집어넣더라고요. 펌프로. 왜 이렇게 시공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이 시공한 분들을 이해 못하겠고 이렇게 설계한 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 생각의 차이인데 굳이 바닥으로 모든 응축수 라인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상부로 끌고 오면 누가 때리나? 예? 공중으로 응축수 라인을 끌고 오면 누가 때리나 봐요. 그치, 이 사람들이 알긴 알아. 응축수는 하부로 내려가는 거다. 트랩이 하부 쪽에 달렸으니까 모든 응축수도 하부로 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모아서 집합해서 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유니트. 음? 여기 이제 상부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하부로 들어온 것도 있고. 아, 진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자, 급수이드 이점을 한번 재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존산소 제거, 용존산소 제거돼서 부식을 방지한다. 90도로 올려가지고 여기 증기 배관에서 증기를 공급해가지고 보일러를 기껏 열을 줘서 만든 스팀을 갖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이 온도를 올려서 주면은 에너지가 절감되고 부식 방지가 되는가요? 그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릉력, 여릉력 데미지를 얼마나 준다고 보일러에다가. 뭐 50도씨, 40도씨 들어가면 보일러가 막 찢어지고 터지는가? 그거 줘가지고 제 기억으로 여지껏 뭐 3, 40년 보일러 써서 찢어지거나 깨졌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도 없고 그거보단 차라리 보일러 쪽에서 다른 부분
화염의 길이나 예? 이런 거에 의해서 보일러가 소선되는 건 봤어도 제가 열 응력으로 인해서 소선된 건 아직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여기가 이 응축식 탱크 물이 이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돌려서 서큘레이션 시켜서 어? 여기에 들어오는 찬물하고 이 냉수하고 열교환 시켜서 일로 들어오는데 열교환 시켜서 들어오면 이 안에 불응축 가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부로 불응축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이 자체 온도가 낮으면 예? 그러면 여기서 저기 용존산소가 일로 나왔다가 다시 저기 보조 탱크로 들어가겠네요.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분리가 돼서 산소가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여기가 낮은 온도일 때는 그럼 여기에 다시 흡수될 거 아니에요. 온도에 따라서 용존산소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냉수하고 이 서큘레이션 해서 올라오는 이 온도가 있는 온수하고 여기 A존에서 부딪히면은 여기서 용존산소가 분리가 된다면 이게 벤트를 설치해서 벤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 벤트 기능도 없어요. 예? 대부분 보면 이 벤트 기능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용존산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용존산소가 아니라 여기 와서 들어간다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축수 회수관은 반드시 하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부로 들어오게 배관을 해야 되고 모든 응축수 배관은 바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배관 모양 상부로 해서 들어오면 아까 앞전에 했던 것처럼 보조 탱크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하게들 설비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급수 온도 상승 열응력 방지 이거 뭐 조금 전에도 했고 용존산소 제거하는 게 보통 80도 정도면 다 없어진다 그랬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능한 국제적인 회사에서 하는 말이 그쪽에서 다 실험치로 했던 거고 뭐 90도가 돼 용존산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식 방지와 부식 방지 그다음에 용존산소 제거하는 데는 첨관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용존산소 제거제가 이거를 벤트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제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첨관제 요즘은 안 쓰는 보일러들 없어요. 첨관제에서도 용존산소 분리하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이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굳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벤트 증기 나가는 거. 이게 여기서 어? 나가야 될 거냐. 이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지. 뭐 낮은 온도에서. 뭐 물론 이거를 온도를 높이면 늘 높이면 모르지만 여기 벤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축수 회수관은 응축수 탱크 상부로 들어와야 된다. 상부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이건 뭐 어바웃으로 한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3톤짜리 유니트면 약 90도에서 90도를 올리려면 50도, 40도만큼 하면 12만 킬로칼로리가 필요하고 증기는 232kg이 들어가야 돼요. 보일러에서. 그러면 LNG는 얼마다? LNG가 약 한 13노르말 큐빅미터가 들어가고 뭐 900원 따지면 한 11,000원 정도. 뭐 한 7, 800원 하면 한 만원이나 9,000원 정도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보일러율 85% 잡고 발열량 이거 잡고 보일러 톤수 3톤으로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열하기 위해서 이런 스팀을 가지고 가열한다. 근데 직접 보급 보일러로 직접 그러니까 가열하지 않고 50도 신부를 직접 넣었을 때는 약간 덜 들어가죠. 보일러 쪽에서 직접 들어가는 게 왜? 이쪽엔 손실이 있으니까 배관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50 플러스 40 해가지고 90도 만드는 게 맞다? 정석이다? 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행동이라 보고 사실 이렇게 해서 보일러에서 나온 스팀을 가열을 하면
유니트를 가열하면 압력 강화의 일조가 되고, 이게 부하가 상당히 클 때는 이것도 상당히 그 압력 강화의 일조를 하는 거고, 응축수 탱크는 늘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도 평균적으로 90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실증기 소모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232kg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톤 용량으로 봤을 때 탱크 유니트 용량이 1톤일 때는 23%에 해당하고, 2톤일 때 11%, 5톤일 때 4.6%에 해당하는 증기량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보일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요걸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보십시오. 50도씨 물을 보일러에 직접 투입해서 그 움직이는 부분. 근데 요거를 보일러에서 나온 전기를 다시 돌려서 이 온도를 승온을 시켜서 집어넣는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게 에너지를 절감한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에너지 절감하는 거예요? 예? 에너지를 더 쓰면 썼지 절대 절감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난 이런 주장들을 좀 안 했으면 해요. 예. 자, 그래서 급수 유니트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 급수 유니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 좀 보완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보일러 실내 건축 시 건축가 협의해서 뭐 GL 그라운드 위로 할 거냐, 지면 아래로 할 것인가 선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면 아래로 하는 게 조금 낫겠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응축수 배관 시공 시 이걸 바닥으로 올 거냐, 상부로 올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뭐 상부로 온다 해서 어떤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트랩 설치해서 쳐 올리면 되고 거기에 보완을 하면 되지, 그게 어떤 문제가 하부로 온다? 하부로 와도 응축수가 제대로 배출 안 되면 저기 바인딩 현상은 똑같이 나는 건데 뭘.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하부로, 상부로 와야 맞고. 그 다음에 응축수 배관을 가능하면 상향으로 시공, 하향에서 상향으로 시공되도록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불응축 가스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활한 위치 벤팅이 돼야 되는데, 벤팅이 안 되면 다시 그 용존산소가 응축수 탱크로 물로 들어갈 수 있다, 흡수될 수 있다. 이거는 누구의 법칙?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회수되는 응축수 온도는 다른 보급수량과 순환수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야 된다. 응축수 온도, 회수되는 순환수하고, 그리고 이 순환수가 잘 제대로 그 설치를 해서 돌려야 효과가 있는 거고, 응축수 회수량과 보급수량과 관계에 따른 검토. 이거는 뭐냐면 응축수 회수량이 뭐 한 8, 90%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직접 분사식이라든가 뭐 스티로폴 공장 같은 데서는 회수되는 양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급수 유니트 설치할 때 이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응축수 온도 적정성 확인, 설비 문제 확인 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응축수 온도는 원래 기준은 70도 전후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는 설비 라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물론 공급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아, 그 설비의 문제, 잘못, 그러니까 공급 압력, 증기 압력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수 유니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시설 관리자분들은 이걸 참고로 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거를 유튜브를 할 것이고,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 한도 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말이 꼭 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준은 아닌데 기준에 가깝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재선이 있으니 많이들 보시고 뭐 좋아요 눌러도 좋고 구독을 해주셔도 좋았고 뭐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